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는 물러날 수 없는 사건을 일으켜버렸다. 언짢음을 떠나지 않으면 뒷날의 변명을 못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도또 부인에게는 적어도 당장 지금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였다. 게다가 그녀는 내가 여행을 거절한 것을 내 친구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해명하여 내 거절이 그녀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갔었다. 그러나 이 거절의 참된 원인을 말하게 되면 애빈의 부인을 다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애빈의 부인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신세를 졌으므로 나로서는 어디까지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빈의 부인이나 우도또 부인을 배신해야만 될 괴롭고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입장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최후의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당당히 전면적으로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이런 궁지로 나를 몰아넣은 과오를 씻어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대한 마음으로 나는 이런 입장을 택했다. 그러한 희생은 내 적들이 아마 고대하고 있던 것이어서 재빨리 그들에게 이용되어 내 명예를 파괴하고 그들의 신중한 책략과 더불어 세간의 존경을 내게서 앗아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희생에 의해 자신에 대한 존경을 회복하며 불행한 가운데 자신을 위로했다. 그 같은 희생을 치른 것은 곧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최후는 아니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방패로 삼아 나를 괴롭힌 것도 그것이 최후는 아니다. 그림은 이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듯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그와 상의해 볼까 생각했다. 그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쓰고 이번 저네버 여행을 내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점, 내가 가보았자 애빈의 부인에게는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되리라는 점, 내 자신에게는 그런 무리한 여행으로 엉뚱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리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편지에서 나는 내가 이 내막을 잘 안다는 것과 그림보다 내가 가기를 사람들이 주장하며 그림의 이름이 덜먹거려지지 않는 것이 내게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것들을 은연중 상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 편지는 자신의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탓으로 핵심을 여기저기 흐려 놓았으므로 일반 사람들에게 내보였으면 내게 더 많은 결점만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는 사정을 그림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 행동을 전면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는 염려와 조심의 좋은 표본이었다. 나는 디드로의 의견을 다른 내 친구들의 의견처럼 제기함으로써 또 하나의 편견을 내게 초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도또 부인도 디드로 등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비치기 위해서였다. 또 사실 우도또 부인은 처음에는 그러했으므로 그 뒤 내 이유를 알고 나서 의견을 바꾼 것이었지만
나는 그 점을 쓰지 않고 넘어갔다. 우도또 부인이 나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해 내가 그녀에게 불만인 것처럼 보이는 것 외에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동되었을 만한 신뢰의 표현으로 맺어져 있었다. 저 그림에게 내 이유를 잘 생각한 뒤에 의견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의견이 어떻든 그것에 따르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서로 내가 떠나야 한다는 의견일 경우에도 나는 그것에 따를 각오였다. 왜냐하면 에피네 씨가 이 여행에 아내의 안내자가 된 지금은 나의 동행은 전혀 다른 외관을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처음에는 그 안내 역을 내게 부탁했었지만 내가 거절한 뒤 비로소 에피네 씨가 문제가 되었다. 그림의 답장은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왔다. 그것은 이상한 내용이었다. 여기에 그것을 적어둔다. 서간집 AJ 59호. 에핀의 부인의 출발은 연기되었습니다. 아드님의 병환이므로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귀형의 편지 건은 다시 잘 생각할 작정입니다. 언자암에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은 다음 시기를 보아서 전하겠습니다. 부인은 수일 내로 떠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니 조금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귀형 쪽에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부인에게 동행을 청하는 것도 좋겠지요. 하기야 나로서는 그 일에 별반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귀형의 입장을 귀형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부인이 그 점을 잘 알아서 귀형의 신청에 대해 적절한 회답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귀형께서 신청을 하셔도 손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귀형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귀형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자신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변명이 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로서 잘 알 수 없는 것은 왜 귀형이 그 철학자에게 억지로 세상 사람들의 대변자 노릇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또 그가 귀형의 동행을 주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귀형의 모든 친구가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귀형은 모든 친구의 답변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에핀의 부인에게 편지를 쓰시면 부인의 회답은 반드시 모든 친구에게 대한 귀형의 회답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르바셰르 부인과 경감에게 안부를.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몹시 놀라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안한 기분으로 곰곰이 따져보았으나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대관절 어찌 된 일인가. 내 편지에 솔직하게 답장을 보내는 대신에 지금까지 숙고한 시간으로도 아직 부족한 것처럼 더 시간을 두고 숙고해 보겠다는 것이다. 마치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해결하려는 듯이 또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발표하려 할 때까지 그것을 통찰하는 것을 내게 일체 금하는 것이 자신의 대단한 의견이나 되는 것처럼
한동안 내게 판단을 맡겨둔다고 언도하는 것 같았다. 대관절, 이 신준과 이 지연과 이 묵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신뢰에 보답하는 길이란 말인가? 이 태도는 공정하고 진실한 것일까? 나는 그러한 태도에 무엇인가 선의의 해석을 내리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아무런 해석도 얻지 못했다. 그림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설사 그것이 내게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장으로서는 그 의도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내 입장으로서는 그것의 실행을 방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공자의 저택에서 사랑을 받고 사교계의 이름이 알려져 있고 우리들의 친구 사이에 우두머리나 다름없는 그림은 그의 평소의 수완으로 보아서 그의 모든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은자함에 홀로 남아 누구의 조언도 없고 사교계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 나는 애빈의 부인에게 가능한 한 정중한 편지를 써서 그 아들을 문병했다. 그러나 그 편지로 그녀에게 동행을 청해서 그 함정에 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이 난폭한 사내 때문에 나는 극심한 불안에 빠져 하루를 천추처럼 기다리다가 겨우 일주일인가 열흘 후 애빈의 부인이 이미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사내로부터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7, 8줄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끝까지 읽지 않았다. 절교장이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정오를 표현하는 글귀들의 나열이어서 모욕적인 의도가 지나쳐 도리어 우습게 되어버렸다. 마치 입국 금지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와의 면회를 금지했다. 좀 더 차근차근히 읽었더라면 더욱 포복절도할 것이었으리라. 이 편지는 베껴두지도 않았거니와 다 읽지도 않고 곧 다음 편지와 함께 그에게로 돌려보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